안녕하세요, 식재입니다. 오늘은 초인의 시대 인물 리뷰 시간으로 최강의 2인종 중 하나인 판을 리뷰해보겠습니다. 판은 공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첫 대사는 기다려 였죠. 하지만 이건 부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명령 쪽이긴 했는데 말이죠. 판은 인간들이 자신들을 하등한 존재로 본다면서 인간을 역으로 멸시합니다. 판의 능력이 여기서 하나 드러납니다. 2인종에 한해서 이 능력이 발현되는지는 모르나 문어 2인종을 손짓 하나로 움직이는 염동력을 발휘합니다. 난기조차 판에 대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위화감이 느껴지는 괴물이라면서 때로 무리지은 2인종마저 상회하는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화면인데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 힘인지 느끼게 해줍니다. 난기가 판과 싸웠다면 아마도 베이무스 때처럼 흑이 모드로 갔을 테지만 아무래도 난기의 흑이 모드라 할지라도 최종 단계의 베이무스와 판을 이기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판은 문어 2인종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위렐의 말을 어기고 붉은 심장만 빼고 죽여버립니다. 이 붉은 심장이 2인종을 움직이는 핵심인 듯한데요. 이때 이후로 붉은 심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중요한 떡밥인데 말이죠. 판은 버려진 녀석들은 얼마나 오만한 거냐고 말하므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2인종들이 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대전쟁에 참여할 2인종들은 급이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부분이죠. 메띠온에게 일격을 날렸다고는 하지만 판의 나중 전투를 보면 메띠온과의 전투는 판의 말대로 여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렐이 아니었다면 메띠온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뻔했네요. 그 전에 난기가 도와줬겠지만 말이죠. 그런 판이 인정한 자신의 부하가 있는데 현재 공개된 판의 부하는 오피르가 유일합니다. 다만 그 오피르가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고 오피르의 시체를 수색하라 지시했는데 미렐의 부하인 그라브가 러시아 초인들을 만나 죽게 되었죠. 그라브가 러시아 쪽으로 오피르를 찾았던 것을 보면 필연적으로 칼렌과의 전투에서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의 성격은 아주 고약합니다. 자기 기분에 틀려버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을 하면 미렐의 부하인 베니쇼도 죽여버리려 할 정도로 성격이 포악하죠. 그런 판을 컨트롤하는 것은 간부급 2인종 중에서도 리더격인 미렐입니다. 미렐은 판의 심기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항상 지시하면서도 그 지시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전함으로 판이 수긍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판이 미렐의 말을 잘 따르게 된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미렐이 하얀 모자를 치러 간다고 말했을 때 판은 미렐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가장 걱정하는 존재인 제인 소나타와 펄을 막으러 대양으로 갑니다. 근데 미렐은 이런 판의 성격을 알았기에 베이모스를 보낸 걸 수도 있겠네요. 미렐 또한 하얀 모자 초인이 걱정되지만서도 베이모스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인과 펄과의 2대1 전투를 펼치는 판입니다. 단단한 거석인 제인의 돌들을 무차별적으로 분쇄해버리는 강력함을 보여주고 물론 둘 다 핸디캡을 안고 전투에 임하는 초인들이지만서도 2대1로 상대함으로 판의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줍니다. 판이 제인과 펄 사이로 순간이동을 할 때 반응을 못한 걸로 봐서 상당한 속도인 것 같습니다. 제인이 판에게 몸이 찔려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전투가 펼쳐졌는지는 모르지만 최소 이 전투에서는 1대1로 붙었다면 제인과 펄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펄에게 신나게 맞았던 판이지만서도 데미지를 크게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맷집이 간부급답게 어마어마하네요. 판은 가운데 있는 눈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공간이동을 하는데요. 나루토의 최종 보스 카구야가 떠오르는 눈과 동시에 윤회한의 능력 중 하나였던 신라청정이 떠오르는 기술 사용 5초 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판은 자신이 부하들을 죽일 때 미렐에게 혼난다고 표현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미렐이 자신보다 지휘체계나 관계에서 조금 더 높은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판은 무트로 제인을 순간 제압하고 합수를 통해 펄을 거의 죽음에 가깝게 몰아붙였지만 오히려 그게 펄을 각성하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판의 파탄난 성격은 특히나 오만하고 건방진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초인들의 힘을 인정하는 장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펄에게는 완성화에 가까운 강함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힘은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인의 환상열석 공격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소리라면서 여유를 부리지만 속으로는 냉철하게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변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2차 변형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에 나오지만 이것이 증강인 듯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운 판은 제인의 능력을 또 샤라웃 해줍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이를 확인해보자면서 다시 싸움을 예고하지만 그때 나타난 만타라이를 통해 한국 공습이 참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접하고 얌전히 미렐 말 듣고 돌아갑니다. 2대1로는 겨우겨우 해볼만 하지만서도 다른 초인이 지원을 오면 자신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펄과 제인과의 전투를 예고하며 만타라이를 타고 후퇴하게 됩니다. 펄과 제인도 그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부 초반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판입니다. 이때 카일리와의 신경전을 보여줬는데요. 카일리에게
자기의 성두리째 뽑아버린다고 하니 카일리가 다시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 인종들끼리 다시 말해보라고 하는 게 유행인 듯 싶습니다. 이 말을 판이 미렐에게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판은 미렐의 말을 어기고 이스카리온이자 우리에겐 헵타원으로 익숙한 2인종을 만나러 옵니다. 대략 상상을 해보자면 미렐의 계획에 있어 이스카리온은 변수 같은 존재인데 그것에 대해 판이 알게 되자 자신이 패서 데리고 오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한 거죠. 이스카리온과 판은 인천항에서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카리온이 자신의 공격을 그대로 쳐맞자 이딴 걸로 치욕을 준다며 미렐에게 분노를 뿜어내지만 그 분노는 몇 분 지나지 않아 후회로 변합니다. 판의 펀치를 맞고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보여준 이스카리온은 뒤쪽 눈을 개방하고 알 수 없는 환각을 걸어버려 판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립니다. 단순 무투의 대결도 판이 이스카리온에게 밀리는 모습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역시 덩치와 힘이 비례해서 가는 느낌은 전혀 아니네요. 판은 이스카리온을 보면 힘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판과 미렐과의 설전을 보면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싫어하는 오만한 자들의 모습들에 본인도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은 본 실력을 내기 시작한 이스카리온에게 무료 헤어커트를 당하고 놀랄 새도 없이 추가타로 인해 팔이 잘려버립니다. 너무 의연하게 팔을 다시 붙이는 장면은 좀 놀랍긴 했습니다. 판은 증강, 즉 2차 변신이 되지 않는다면서 환영 같은 것에 걸렸다고 말하죠. 이스카리온의 강력한 공격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미친 듯한 스피드로 인해 판의 방어 장벽이 깨지고 단칼에 자신의 비기인 세 번째 눈을 찔림당합니다. 이스카리온이 눈을 판 손을 판이 양팔로 잡고 있는 걸로 보아 판은 이스카리온의 추가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판이었지만 미렐 구조대로 인해 판이 목숨을 건집니다. 이번 전투들로 인해 판은 최상위 2인종이자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라는 인식이 분명해졌지만서도 자신의 오만함과 미렐에 비해 부족한 판단력으로 인해 2인종 내부에서도 문제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간부급 2인종들끼리는 서로 상성이 존재한다는 작가님의 언급에 따라 이스카리온이 모든 2인종들보다 강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판이 이기지 못하는 2인종 중에 하나가 이스카리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2부를 통해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판과 베이모스의 상성을 기대해보며 인물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